실력을 자랑하는 의료진, 첨단 의료 장비, 전문화된 서비스를 자랑하는 병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병원이 여기 있다. 양의학과 한의학의 조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인도 의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치료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병원을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병원에서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미병 클리닉, 질병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병 클리닉, 병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활 클리닉, 그리고 종합 건강검진센터를 동시에 운영한다. 대학병원만큼의 규모로 지금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병원장님을 모시고 간단한 병원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병원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와보니까요. 병원이지만 실내도 너무 편안한 느낌이고요. 네. 또 아파서 오긴 했지만 환자들의 편안함과 그 안락함을 주기 위해 되게 노력하신 그게 느껴져요. 네, 저희 병원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병원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병원은 양방이 주지만은 또 한방, 한의학을 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도의 5,000년 된 고대 의학인 아유르베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한의학과 또 서양의 양의학과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을 합친 세계 최초의 그런 통합의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그 병원들이 기존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이 있다면은 저희는 병을 미리 사전에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조기에 치료하는 미병 클리닉, 병이 미리 생기기 전에 치료한다 해서 미병 클리닉과, 또 이미 기존에 그 생긴 성인병이라 하더라도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서 약을 끊고도 생활할 수 있게끔 완전히 근본 치료를 하는 이병 클리닉, 병이 이미 생겼다 해서 이병 클리닉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재활 클리닉. 재활 클리닉은 저희가 이 재활 기관을 통해서 오히려 그 병이 발생하기 전, 또 후유증이 발생하기 이전보다도 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목표로 하는 재활 클리닉. 그래서 이 이병 클리닉, 미병 클리닉, 재활 클리닉, 이 3대 클리닉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병원과는 좀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병원의 핵심은 재활 치료에 있다. 통증 전문의의 임상적 진찰과 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재활 전문 치료사의 도움으로 통증 조절과 포괄적 재활 치료를 한다. 최신식 의료 장비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역시 재활 치료의 중요 포인트. 제가 지금 여기 와보니까요. 되게 다양한 도구들도 많고 다양한 기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여기서 치료를 받으면 정말 금방 나아서 갈 것 같은데 재활센터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재활센터는 전북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센터로서 중추신경계 질환과 구문골격계 질환 있는 환자들을 전문 과정을 이수한 치료사들이 다양하고 정확한 평가를 실시한 후 치료를 시행하여서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운동치료실을 운영해 뇌나 척수 속의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팔, 다리 등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 운동치료를 한다. 환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손상된 운동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근골격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화된 스포츠 재활운동 프로그램으로 꾸준한 재가 관리를 하도록 도와준다. 제가 요즘 어깨가 정말 뻐근하고 막 뭐가 뭉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병원에 온 김에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을 좀 풀어주는 운동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겠어요? 슬링 치료는 현수 장치를 이용하는 재활운동 치료 방법이다. 그 상태에서 슬링이라는 운동은 중력을 제거해, 우리가 수영장이나 이런 곳에서 가능한 중력을 제거하는 운동으로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천천히 하는 운동이에요. 자, 지금 저 따라서 천천히 하나, 천천히 움직여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깨 근육이 받고 있던 중력으로 인해서 많이 굳어져 있는데 이것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환자의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 적용하는 재활운동 프로그램으로 근육의 강화에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수술 환자에게 수술 후에 팔이 올라가지 않는 환자분에게 시행하는 수동 운동기구입니다. 네, 이 치료는 지금 저주파 자극치료기고요. 근골격계적으로 허리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 저주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해주는 치료기구입니다. 도수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교정과 운동이 동시에 되는 치료 방법이다. 운동치료는 관절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치료가 가능한 공간이 관절센터이다. 관절센터에서는 운동치료 외에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이 가능하다. 견관절 질환의 대부분을 기존의 관혈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최소의 수술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한다. 이 병원은 치료, 수술, 재활 모두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료한다.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복벽에 5mm에서 10mm 정도 되는 그 구멍을 한 2-3개 정도 뚫어서 그 복강에 필요한 수술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이 기구들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걸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복강경 수술은 기존에 했던 그런 개복을 해서 하는 수술을 거의 요새는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수술들은 다 복강경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수술 또는 뭐 간암 수술 또는 비장을 절제한다거나 이제 흔히 이제 종합병원이든 이제 준종합의 작은 병원에서도 요새 이제 복강경을 통해서 그 충수절제술 예전에 이제 맹장염이라고 했던 그 충수염을 절제를 하거나 요새 담낭의 질환들, 담석이나 아니면 담낭에 있는 용종 그리고 뭐 담낭에 염증이 있다거나 이럴 때 복강경을 통해서 절제를 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을 하면 수술 흉터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위의 흉터 때문이다. 이러한 환자의 마음을 읽은 병원은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 뒤 상처와 통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게 했다. 이 병원은 고대 인도로부터 전해져 오는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내추럴 힐링 시스템이라는 아유르베다 치료법을 도입했다. 가장 큰 치료법은 몸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독소로 인한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외부적인 치료와 함께 내부 호르몬 균형, 체내 독소 제거 등의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다. 한방 아유르베다 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방을 이용한 치료도 많은데 특이하게도 한방 성형이 가능하다. 한방 성형은 기존의 성형외과에서 어떤 칼을 대거나 아니면 뼈를 자르거나 하는 이런 성형하고 달리 이 한방 고유의 인체에 대한 관점을 이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침과 그다음에 약 그리고 이 매선이라는 녹는 실을 이용한 방법을 통해서 얼굴의 윤곽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름, 그다음에 흉터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치료법입니다. 수술 없이 침으로 하는 한방 성형. 자연스러운 효과가 가장 큰 장점이다. 얼굴이 처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제 근막층이 있는데 이 근막층이 탄력이 떨어질 때 얼굴에 잔주름이라든지 탄력 떨어져서 저하되는 처지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막 부위에 자극을 줘서 다시 탄력이 이제 올려붙게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각 질병에 맞춘 의료기기들은 이 병원의 자랑이다. 내과에 있는 관련 질환의 정밀한 진단과 치료 기능을 갖춘 최첨단 의료기기를 도입, 소화기 내시경 센터를 마련했다. 여성질환센터에서는 여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진단한다. 명품 재활치료의 지평을 열었다는 말에 걸맞게 다양한 재활치료센터가 있다.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 발맞춰 세워진 중풍치매센터에서는 재활 단계에 따른 적절한 관리 방법은 물론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인식 개선에도 앞장선다. 몸의 치료는 물론 마음의 치료도 돕는다.
정신건강센터에서는 화병, 우울증 등의 치료를 하는데 화학적인 약물로 증상을 감소시키기보다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준다. 치료보다 중요한 병의 예방에도 앞장선다. 5대 암검진, 종합검진, 내시경, 일반 검진이 모두 가능한 건강검진센터에서는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검진을 진행한다. 네, 앞으로 계획은 제가 뇌척추센터를 개설할 예정이고 양방과 한방이 한 환자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서 환자한테 최상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진에서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몸과 마음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병원. 전문 의료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접목시킨 최고의 명품 병원으로의 도약을 기대해본다. 시간, 장소 불문. 전화와 문자는 물론 인터넷, 이메일, 게임 등을 하며 손에서 뗄 줄 모르고 사용하는 휴대폰. 그만큼 배터리 용량은 항상 부족하다. 하지만 매번 USB 및 충전용 선을 찾아 연결해야 충전할 수 있기에 귀찮고 번거로운 충전하는 일. 이를 해결해줄 기술 이슈 중 하나로 무선 충전이 가능해졌다. 무선 충전 관련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건 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꿈만 같은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간단한 형식으로 무선 충전을 실용화시켜 국내 최고의 무선 충전 패드 전문 기업으로 불리는 곳이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의 중이신 것 같은데 휴대폰이 굉장히 많아요. 휴대폰 만드는 회사인가요? 휴대폰 회사는 아니고 네. 이게 스마트폰에 그 배터리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 충전의 중요성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제품이 다 완성이 돼서 이제 판촉을 하기 위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면 사실 어떻게 휴대폰이 충전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드가 있어서 네. 이렇게 핸드폰을 그냥 얹혀 놓으면은 이렇게 충전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사가 이 부분에서 한 4년 전부터 개발을 해서 이렇게 상품화돼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기업이 무선 충전 분야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기술력에 있다. 이것이 바로 그 결과물인 무선 충전기. 휴대폰을 패드에 올려놓자마자 충전을 시작한다. 그래서 기존에 그 유선으로 해서 연결돼 가지고 충전하는 방식을 저희가 유도자기장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게 충전하는 그런 새로운 상품이 되겠습니다. 정말 기발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네.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호텔 객실용이랄지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신상품을 개발 니드가 있어서 그때부터 개발을 진행하면서 현재와 같이 이제 스마트폰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보면 일반 휴대폰 케이스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케이스. 그런데 이 케이스가 패드를 만나면 특별한 작동을 시작한다. 휴대폰 기종에 상관없이 이 충전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특히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이 코일의 형태랄지 이런 부분에 기술적인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테이블형이랄지 차량용이랄지 이러한 부분은 전 세계에 지금 이제 무선 충전화되는 스마트폰이 동시에 다 충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 무선 충전기의 장점 중 첫 번째는 휴대폰을 패드에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시작된다는 것. 두 번째는 무접점 충전 방식으로 충전도 블루투스처럼 한다는 것. 무선이라 접촉 불량도 없다. 세 번째는 어느 휴대폰 기종이든지 간에 충전할 수 있다는 점. 실용성 측면에서 탁월하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 보호용 케이스 역할과 충전 역할을 한 번에 하는 케이스다. 상하 2개의 슬립으로 이루어진 이 케이스는 아래쪽 슬립을 핸드폰에 삽입한 다음 다른 케이스를 끼우면 되기에 사용도 쉽다. 꼭 케이스를 이용해야만 충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패치 타입의 무선 충전 코일을 배터리 뒤쪽에 부착한 후 커버를 닫고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되는 방식도 있다.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는 무선 충전기에서 머물지 않고 또 한 번의 기술 혁신을 이룬 제품도 있다. 차량용 거치대에 간단히 꼽아놓으면 충전이 시작되는 무선 충전기다. 45도 정도 세워져 있어서 자칫 위치를 잘못 잡으면 충전이 안 될 수도 있는 단점을 받침대로 보완하고 충전 반응 부위를 넓게 해 핸드폰의 크기가 달라도 쉽게 충전할 수 있게 했다. 항상 제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충전이 문제가 됐어요. 또 수시로 내렸다 탔다 하다 보니까 이때 이걸 갖다가 선을 뺐다 넣었다. 기존에는 유선 충전기를 썼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넣었다 뺐다 할 때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고 사고가 막 나려고 했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무선 충전기를 쓰면서 너무나 이제 간단하게 넣었다 뺐다가 되고 선 꽂을 필요도 없고 바로 대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무선 충전기는 그동안 국내외 박람회 등에 전시되었으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다. 현재 휴대폰 각사나 통신사나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장이 열리는 현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그 스마트폰이 불과 2, 3년 안에 이렇게 급속하게 많이 보급이 돼서 지금 주류를 이뤘듯이 이 부분도 2, 3년 안에 전부 스마트폰 그 시장 같이 이렇게 전부 생활에 밀접하게 확산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을 가도 패드만 있다면 충전이 가능해지는 무선 충전 시대가 오고 있다. 현재의 발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기업. 사람들에게 좀 더 편한 세상을 선사해주는 기업의 발빠른 노력으로 또 한 번의 기술 혁신을 기대해본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매거진의 우예아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마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텐데요. 평소에 식습관만 조금만 바꿔줘도 한결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비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유난히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들. 하지만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나트륨 과잉 섭취 시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 위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11년 기준 4,831mg으로 권장량의 2.4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리포터,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네, 여러분, 제가 찾아온 이곳이 나트륨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회의 중이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의 중이신 것 같은데요.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어떤 곳이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현재는 지금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가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고요. 10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식약처 저희 영양안전정책과의 나트륨 팀에서 사무국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들이 전부 다가 우리 나트륨 팀의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줄이기 이 사업은요, 전체적으로 우리 103명의 위원을 모시고서 그다음에 총괄 위원 20분을 두고 그리고 옆에서는 우리 또 이 명예 홍보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급식 분과, 그다음에 가공식품 분과, 그다음에 외식 분과, 그다음에 소비자 분과, 그다음에 학술 홍보 분과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트륨 섭취.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의 식습관 개선이다. 덜 짜게 먹는 생활 습관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가정에서는 소금을 적게 넣어 조금 심심한 맛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뜨겁고 매운 음식은 입맛이 둔해져 간을 짜게 하기 쉬우니 되도록이면 국을 식힌 후 간을 맞추고 자극적인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급식을 먹을 땐 절임식품 및 고추장, 간장 등의 양념류와 케첩 같은 소스를 적게 담고 국물 음식은 작은 그릇에 담아 조금만 먹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외식을 할 땐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찌개, 탕 등 국물이 있는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먹으면 나트륨을 덜 먹게 된다. 여기에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 우유 등을 간식으로 먹으면 금상첨화. 그렇다면 나트륨을 줄이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국가적으로도 이게 우리 앞으로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 질병 치료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나트륨 섭취를 조금만 1-20%만 줄이면 국가적으로 의료 비용을 한 20-30% 더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개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트륨 일일 섭취량을 3,000mg으로 낮출 시 의료비 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무려 13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루에 4.6mg의 소금만 덜 먹어도 고혈압을 30% 예방할 수 있고 핀란드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을 3분의 1로 줄인 결과 평균 수명이 5년 늘었다고 하니 나트륨을 덜 먹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인 것은 확실하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나트륨 줄이기 선봉자들이시니까 누구보다도 이 나트륨 줄이기에 적극적이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트륨 줄이기를 실천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의 온도가 높으면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식히고 난 다음에 간을 해서 먹습니다. 국물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높기 때문에 저는 국물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보다는 젓가락을 사용해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습니다. 예, 저는 두 아이 엄마로서 아이들 음식을 준비할 때 항상 간을 적게 넣고 또한 식품을 구매할 때 항상 영양성분 표시 속에 있는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묵이나 소세지, 햄 같이 짠 가공식품이라던가 아니면 해조류 같이 원래 기존에부터 짠 맛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물에 데쳐가지고 짠맛을 조금 뺀 다음에 요리를 할 때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저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를 주로 즐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치킨 같은 경우 소스나 소금에 찍어 먹는 거 이런 습관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적게 찍어 먹고 안 찍어 먹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인가 봐요. 예, 이 집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알려드립니다. 식약처에서는 외식업계의 변화를 위해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 지정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식약처의 운영 지침에 따라 나트륨 저감화 메뉴로 개선된 것에 대하여 소비자의 맛 검증 후 10% 이상 감소된 경우에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이라는 현판을 수여받게 된다. 싱겁게 나트륨 줄이고 싱겁게 제공을 하면 손님들 반응이 어떨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차차 하다 보니까 손님들 반응도 좋고 지금은 손님들이 오히려 많이 늘었어요. TV상 광고에서 나트륨 줄이는 참여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님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손님들도 많이 참여하고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온 국민의 나트륨 줄이기 운동 참여로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본다. 지금은 100세 시대! 음식은 짜지 않게, 인생은 짧지 않게. 나트륨은 줄이고 건강